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는 그 괴벨스 얘기하다가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지난번에 괴벨스 얘기를 이어서 하면은, 괴벨스는 미리 소개하면은 1차 대전 끝나고 히틀러가 1차 대전에 상등병으로 참석해서 했다가 요놈이 정체준 입문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소에서 지은 책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었는데, 괴벨스는 천재인데 이 괴벨스가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읽고 감격을 해서 스스로 히틀러한테 걸어가서 부하가 되면서 나치당의 선동부장이 됐습니다. 이 괴벨스가 한 말 중에 무서운 말이 많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말은 거리를 장악하면 군중을 장악할 수 있고, 군중을 장악하면 국가를 장악할 수 있다. 거리를 지배하는 자가 군중을 지배하고 그가 권력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때 그 당시 놈들이 촛불 집회를 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이 촛불 집회에 좌빨들만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관심 중도 무관심 계층이 나왔었어요. 유모차를 몰고 가정주부가 유모차를 보고 아기를 데리고 나왔고, 어떤 여자는 아기가 없으니까 개를 태워가지고 견고차 들고 나왔고, 훈련 마친 예비군들이 와서 치안 유지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좌빨이 놈들이 무대 세운 게 신승업이나 김한기 이런 사람이 아니고, 김재동이, 정우성이, 그 다음에 안치환이, 가수, 탤런트, 그 다음에 개그맨, 이놈들이 나서 사회를 봤어요. 그 다음에 풍물놀이도 하니까 볼 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돈 내고 가서 볼 거를 여기 나오면은 개그맨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10만 나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20만 나오고, 그 다음에 30만 나오고 100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기 경복궁부터 남대문까지 시청 앞 광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청계천에서 100만 가까운 서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좌빨들의 촛불 집회에 촛불 들고 참석했습니다. 그때 문재인을 비롯한 이놈들이 거리를 장악했어요. 그 거리를 장악한 것이 군중을 장악하게 됐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거리를 장악당해서. 지금 우리 일파만파가 328회입니다. 7년째 돼가는데, 우리가 소수지만 이 자리, 전에는 동아 명세점 앞을 지켰지만 지금은 정광훈 목사가 접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왔는데, 요 밑에 대한문에 가면은 민중홍 씨가 국본이 또 매주 합니다. 굉장히 잘하는 건데,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은 좌빨들이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면서 거리를 장악하지 못하게 위해서 우리가 매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10명도 좋고 20명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뺏기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30%, 보수 30%, 그 다음에 혹자는 중도라는데 제가 볼 때 중도는 아니고 무관심 그룹이다. 돈노 그룹.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개나 기르면서 개 비장원에 대해서 머리 뽑아주고 개 옷 입히고, 어떤 사람은 개한테 신발도 시킵니다. 신발. 개가 몸을 환장하는데 한 캠핑이나 하고 해외 여행이나 가려고 개나 기르는 무관심 그룹이 있는데, 지금은 좌빨들이 거리를 장악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론조사에도 당했지만 거리가 장악되면, 거리가 좌빨들에게 장악이 됐기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데, 지금은 민도청이 어딘 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일이 하나도 없죠. 자, 여기서 1대 8대 1의 법칙이 있습니다. 1대 8대 1. 이거는 2조 시대, 조선 시대 3대 임금을 했던 태종 이방원이 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태종
이성계가 고려를 접수하고 조선을 세웠을 때 대단한 참모가 있었습니다. 삼봉정도전. 이 삼봉정도전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앞으로 왕은 그냥 일본처럼 영국처럼 그냥 왕은 왕해라. 그 대신 신 중에 저 왕이 아닌 사람 중에 시험을 봐서 똑똑한 사람들이 신권 정치를 하자. 왕은 왕이고 정치는 신하들이 한다. 그래서 신권 정치인데 지금으로 치면은 의회 민주 영국이나 일본 같은 거죠. 왕은 있지만 총리가 다 합니다. 그거를 벌써 1392년도에 정도전이가 제창을 해가지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넘어가는데 이방원이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이방원이가 지가 왕을 해야 되는데 정도전 저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이방원이는 무수한 사람을 죽입니다. 반대파도 죽였지만 20번을 뺀 뭐 이거이 조영무 다 귀양 보내고 자기 마누라의 남동생 민무지조차도 전라도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자기 마누라도 쫓아냈고. 자, 이 이방원이가 한 말이 1대 8대 1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하가 10명이 있으면 한 명은 나의 충신이다. 그 중에 한 명은 역적이다. 나를 쫓아내려는 놈이다. 나머지 8명은 중도다. 중도. 무관심인데 저 8놈은 내가 강력하면은 나한테 숙이고 들어올 것이고 내가 비실비실하면 저쪽에 가가지고 뭐 황관한테 뭐 하든지 왕을 무시하면서 그지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방원이가 1대 8대 2대 1을 얘기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엄청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찌째명이가 이해가 안 되죠. 불과 2년 3년 전에 문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깨문 대가리 깨져도 문재인이죠. 그 다음에 달창 달빛 기사단인데 달빛창여당 그랬습니다. 달창 문파 엄청난 문파와 대깨문이 있었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 끝나고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뭡니까? 개딸들이 득세하는데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가 역적 1명을 치고 나머지 치고는 8명을 끌어안고 완전히 왕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때 저놈이 곧 있을 연이어지는 재판에서 저놈이 감옥 가면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가 감옥에 들어가면 저 당은 와해가 된다. 와해. 4개 당 5개 당으로 흩어지고 주인이 없어지고 뭐 김부겸이 김경수 또 뭐 나오겠죠. 완전 흩어져서 지리멸렬을 할 겁니다. 이재명이만 잡으면 됩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랑 싸울 때 저쪽은 100만 대군이고 여기는 2만인데 페르시아 왕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나머지 병사를 상대하고 왕만 잡으면 그 부대를 잡았어요. 금적구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조국 땅이 지금 12석인데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곡성하고 어디 영광인가 그런데 조국이도 지금 대법원 판결 나서 저놈이 영창 가게 되면 조국 개혁당 어떻게 될까? 혁신당 황호나 다 비용신일만 있잖아요. 적어도 박살납니다. 문제는 조국과 이재명을 구속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저쪽 얘기고요. 자, 그럼 우리 국민의힘을 보면은 저쪽은 182석이고 이쪽은 108석입니다. 일단 저놈들이 너무 세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처럼 이방원처럼 힘이 있으면은 아무도 친한 이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이 친이는 전부 다 대통령한테 고개 숙여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정치를 안 해보고 검찰총장 하다가 저놈이 추미애랑 이런 들이 검수함 나가니까 이상해서 대들었다가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보수파에서 대통령 하라 그랬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도 대통령이 아니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보수에서 국민들이 야 저쪽에 이재명 나오는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윤석열 당신 나가라 해서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또 할 수 없이 나한테 또 됐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쓰는 술수나 이런 거를 몰라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덤빕니다. 중국의 황제도 힘이 없으면 황감이 가져놉니다. 황제도 힘이 없으면 저 마누라 엄마 처갓집에서 가져놉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저놈들이 너무 세서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요즘 가끔 보면은 뭐래 우파라고 자기가 우파라고 하는 놈들도 우파라고 하는 분들도 어디 아세안 가서 캄보디아랑 숙교하고 어디 가서 하면 꼭 욕을 합니다. 저거 좌빨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좌빨입니까? 참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저 새끼가 저거 대가통이 뭐가 들었나 싶어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좌빨입니까? 자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옛날에 힘없던 중국의 황제나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 힘없던 왕들처럼 지금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 내가 이놈들한테 당하면 안 되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면은 자 거기에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까지 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예전에 또 누가 한동훈 대표도 강남 좌파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몇 번 얘기하지만 20년지기 30년지기입니다. 제가 저기 계시는 16기 김영태 선배님을 존경하는데 한동훈도 그런 관계인데 저랑 김영태 선배 관계 같은 것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관계인데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 돼서 비서실장도 있고 비서실도 있고 수석도 있고 대통령실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한동훈이 대표가 돼서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근데 자기는 또 국회의원 아니에요. 먼 외 인사인데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막 이간질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다행스러운 게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친윤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하면 맞습니다 하고 칭송을 해줬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격하기가 엄청 쉬울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요. 친이 친박이 얼마나 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재인이가 뭐예요? 이명박근혜 묶어서 다 조져버렸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친윤으로 묶여 있으면은 저놈들이 공격이 엄청 쉽습니다. 하나만 조지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다행스럽게 누가 봐도 그러지만은 친한이 생겼어요. 이거 무슨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보수파의 모두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모두가 친한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한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한동훈 대표가 친윤하면 100% 친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공격을 많이 받지만은 앞으로도 2년 반 남았는데 엄청난 조작과 이간질과 실수가 나올 겁니다. 이거를 슬기롭게 버텨내고 2년 반 후에 있는 대선에서 찌째명이 아닌 우리 보수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넓게 보면은 같은 보수파끼리 이렇게 나누고 가르고 하는 거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수라고 자칭하는 자기가 보수다 그러면서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은 대통령 욕하고 뭐 이런 놈들, 제가 볼 때는 이게 보수가 아니라 위장우파 같아요. 위장우파. 그러니까 양의 칼을 쓴 늑대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저놈들이 하는 걸 보면은 좌익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괴벨스 말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은, 괴벨스가 했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동을 하면은 국민들은 그 거짓 선동을 처음에는 안 믿는다. 그러나 두 번째에는 저게 맞나 하고 의심을 하고 계속 되풀이하면 마지막에는 결국 믿게 된다. 그래서 이회창 저분은 자기 아들의 군대 그것 때문에 대중한테도 지고 위에한테도 졌습니다. 저 새끼들이 8년을 울고먹었어요. 이회창 당시 총재는 아들 때문에 무너졌는데 계속 반복합니다. 대통령 이회창 아들 군대 면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예요? 최순실, 비선실 때 계속 무너지고,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깨끗하고 뭐 하니까 이제는 이제 마누라, 윤석열 대통령 마누라 가지고 계속 김건희 여사 가지고 하는데, 그 언제 때 도이치 가지고 또 하고, 그 300만 원짜리 이거 빼가지고 하고. 야, 저 김정숙이가 대통령 부인할 때 그 타지마을 가서 그 저 남편 비행기 타고 타지마을 간 거, 그 다음에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꾸러치, 반지, 꾸러치 수천만 원짜리 금,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이 마누라 법카로 초밥 시켜 먹고 과일 사다 먹고, 이런 거는 놔두고 달라고 가방 하나 가지고 끝까지 묻어준다. 공산주의식 그거죠. 그래서 괴벨스의 말을 듣고 따진 놈이 누구냐면은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이가 괴벨스를 연구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보트 디사이드 나시.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보주 카운터 보트 디사이드 에브리띵. 그 선거를 개표하는 놈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도주 보트 디사이드 나싱. 도주 카운트 더 보트 디사이드 에브리띵. 지금 대한민국 투표가 이렇습니다. 아까 장지원 박사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이 집에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